현재 미국 정부에 이어 미국인들까지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산불을 돕기 위해 모인 성금 규모만 해도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요. LA 산불 때 받았던 은혜를 갚아야 한다면서 자원봉사자들까지 한국행을 선택하면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미국 소방관 라이언의 이야기가 화제인데요.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뉴욕 소방서 51지대에서 근무하는 소방관 라이언입니다. 35살, 10년 경력의 베테랑이죠. 전직 해병대 출신이라 위기 상황에는 누구보다 냉정해지는 편입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과 함께 동료들과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하루를 시작했죠. 라이언, 오늘도 멋진 하루가 되길 바라네. 팀장의 인사에 미소로 화답하던 그 순간 갑자기 비상벨이 울렸어요. 경보음과 함께 들려온 무전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전 지역 주의, 뉴욕 근교 산림지대에 대형 산불 발생, 모든 가용 인력 즉시 출동하라. 순간 소방서 전체가 긴장감으로 얼어붙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장비를 챙기며 동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서두르자고. 시간이 없어. 출동 차량에 올라타자마자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이미 검붉은 연기로 뒤덮여 있었어요. 이런 규모의 산불은 제 경력상 처음이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오더군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이미 최악이었습니다. 불길은 산림을 타고 주택가로 빠르게 번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대피하고 있었죠. 우리 팀은 즉시 두 그룹으로 나눠졌습니다. 한 팀은 방화선 구축을, 다른 팀은 주민 대피를 담당했어요. 라이언, 북쪽 구역 주택가 확인해. 아직 대피 못한 주민들이 있을 수 있어. 팀장의 지시에 따라 저는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연기가 자욱해 시야가 5m도 안 보였죠. 목에서는 숨이 턱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해병대 시절 훈련받은 대로 침착하게 행동했죠. 그때였어요.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문이 안 열려요. 소리가 들려온 방향으로 달려가 보니 2층 주택 한 채가 불길에 반쯤 휩싸여 있었고 한 여성이 창문에서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고 있었죠.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진정하세요. 지금 구하러 갈게요. 저는 주택 입구로 달려갔지만 현관은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어요. 옆쪽 창문을 통해 들어가려 했지만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도끼로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뛰어들었죠. 내부는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2층으로 올라가자 엄마와 두 아이가 욕실에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들을 보니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제가 데리고 나갈게요. 어서 따라오세요. 그러나 돌아 나갈 길은 이미 불길로 막혀버렸습니다. 1층은 완전히 화염에 휩싸였고 우리는 2층에 고립되었죠. 창문으로 나가야 했지만 높이가 만만치 않았어요. 알았어요. 제가 먼저 뛰어내린 다음 아이들을 받을게요. 저는 엄마에게 말한 뒤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착지할 때 발목이 접질렸지만 아픔을 참고 일어났죠. 그런데 그 순간 불길이 2층까지 번져 창문을 휩쌌습니다. 위에 있던 사람들의 비명이 들렸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때 주변의 나무들이 쓰러지며 저의 퇴로를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저는 갇혔어요. 무전기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불길이 점점 다가오는 상황에서 희망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처음으로 가까이서 느꼈죠. 그 순간 머리 위로 헬기 소리가 들렸어요. 그것은 마치 영화의 구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 불길 속에서 누가 저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연기 때문에 시야는 거의 제로였으니까요. 여기요. 여기 있어요.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내 목소리는 불길과 헬기 소음에 묻혀버렸습니다. 헬기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 손전등을 꺼내 신호를 보냈죠. 불길은 점점 가까워지고 숨은 거칠어졌습니다. 이게 끝인가 생각했던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머리 위로 로프가 내려왔습니다. 연기 사이로 헬기가 보였어요. 놀랍게도 그 헬기 옆면에는 한글로 된 글자가 쓰여 있었죠. 당시에는 그 의미를 몰랐지만 후에 알게 된 건 그게 한국 구조대라는 뜻이었어요. 로프 끝에는 구조대원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손짓했고 저는 재빨리 그 로프를 붙잡았죠. 구조대원은 능숙한 동작으로 저를 고정시킨 뒤 무언가를 무전기에 외쳤습니다. 그러자 우리는 함께 공중으로 들어올려졌어요.
불길과 연기 위로 올라가는 순간 저는 비로소 심호흡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맑은 공기가 폐로 들어오자 눈물이 났어요. 살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아직도 집에 갇힌 가족에 대한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아래 가족들은 제발 그들도 목소리가 떨렸지만 구조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를 말했어요. 영어가 아니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걱정 마세요라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헬기 안으로 들어가자 의료팀이 저를 맞았어요. 그중 한 여성 의사가 제 부상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저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죠. 제니퍼, 그녀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제니퍼 김, 3년 전 결별한 제 전 여자친구였죠. 한국계 미국인인 그녀는 지금 한국 구조팀의 의료 담당으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라이언, 세상에, 이게 무슨. 그녀의 눈에도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적인 재회를 할 시간이 없었죠. 그녀는 프로페셔널하게 행동하며 제 부상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심한 화상은 없지만 연기를 많이 들이마셨네요. 산소 마스크 착용하세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저는 산소 마스크를 썼습니다. 그동안 헬기는 다시 불이 번진 주택으로 향했고 구조대원들이 다시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죠. 제니퍼를 만난 충격, 구조된 안도감, 그리고 아직 위험에 처한 가족에 대한 걱정이 뒤섞였으니까요. 몇 분 후 구조대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품에는 그 가족이 있었죠. 엄마와 두 아이 모두 무사했습니다.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은 겁에 질려 있었지만 무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고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었죠. 헬기는 안전한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불길은 산림 전체를 휩쓸고 있었고 여러 대의 헬기가 공중에서 진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이 재난의 규모를 실감했죠. 제니퍼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서글펐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었죠. 성격 차이로 헤어졌지만 사실 저는 그녀를 완전히 잊지 못했어요. 운명이란 게 참 이상한 거죠. 근데 당신이 여기 있는 이유는 뭐예요? 제니퍼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뉴욕 병원에서 일하다가 한국 구조팀의 의료 지원 요청이 왔어요. 제 뿌리를 찾는 여정이기도 했고 그녀의 말은 헬기가 착륙하면서 끊겼습니다. 우리는 임시 구호소로 마련된 체육관에 도착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곳에 모여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놀랍게도 그곳에서는 한국어가 많이 들렸습니다. 알고 보니 이 지역 한인 커뮤니티가 발 빠르게 구호소를 마련한 것이었어요. 처음 보는 광경에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여기서 푹 쉬세요. 제니퍼는 저를 침대로 안내했고 다른 환자들을 돌보러 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우리의 과거, 그리고 예상치 못한 재회,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일어났으니까요. 구호소에서의 첫날은 문화적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주변을 관찰하니 한국인들의 질서정연한 행동과 효율적인 구호 활동이 눈에 띄었죠. 자원봉사자들은 끊임없이 음식을 나눠주고 담요를 배포하고 의료 지원을 제공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음식이었습니다. 평생 먹어본 적 없는 음식들이 제 앞에 놓였죠.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건 김치찌개와 불고기였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한 입 먹어보니 이상하게 위로가 되는 맛이었습니다. 처음 드시는 한국 음식이죠? 어떠세요? 옆에서 웃으며 다가온 노인은 영어를 약간 어색하게 구사했지만 그의 따뜻한 미소는 언어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분은 김할아버지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뉴욕에 40년 넘게 사셨다고 합니다. 맛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데 따뜻하고 좋네요. 김할아버지는 기뻐하시며 더 많은 음식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죠. 한국인들의 정이라는 개념,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하나로 뭉치는 공동체 의식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는 어려울 때 더 강해집니다. 함께하면 어떤 산불도 이겨낼 수 있죠.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해병대 시절 배운 함께할 때
더 강하다는 정신과 닮아 있었거든요. 저는 처음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 침대에서 일어나 주변을 걸어보기로 했어요. 다리는 아직 불편했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습니다. 구호소를 돌아다니다 보니 한 구석에서 제니퍼가 노인 환자를 돌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3년 전 뉴욕의 바쁜 응급실에서 만났을 때는 항상 긴장되고 예민했던 제니퍼였죠.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침착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녀가 한국어로 노인과 대화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한국어를 할 줄 몰랐네요. 제가 다가가자 제니퍼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한국어는 어릴 때부터 할 줄 알았어요. 다만 당신에게 보여주지 않았을 뿐이죠. 그 말에 왠지 서운함이 느껴졌습니다. 2년을 함께 했는데 그녀의 이런 면은 몰랐던 거죠. 우리 사이에는 말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았나 봅니다. 앉아요. 식사는 했어요? 제니퍼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구호소 밖으로 나가 잠시 걸었어요. 밤하늘은 맑았지만 멀리서 산불의 붉은 기운이 보였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여전히 사투를 벌이고 있었죠. 왜 헤어졌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갑작스러운 제니퍼의 질문에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우리가 헤어진 이유는 복잡했어요. 제 강한 직업의식과 그녀의 야망 사이의 충돌, 서로 다른 가치관. 표면적으로는 그랬지만 사실 저는 늘 제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게 진짜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생각했어요. 내가 더 솔직했다면. 제 말에 제니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 정체성, 뿌리에 대해 당신과 제대로 나누지 못했으니까요.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뭔가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오해와 미완의 대화들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때 갑자기 비상 사이렌이 울렸어요. 우리는 즉시 구호소로 돌아갔고 그곳은 이미 분주한 움직임으로 가득했습니다. 산불이 방향을 바꿨어요. 구호소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모두 대피 준비하세요. 순간 공포가 엄습했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제니퍼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환자들을 이동시키고 물품을 정리하고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일을 함께 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의 손길과 눈빛으로 대화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예전처럼 서로를 이해하며 움직였죠.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바람이 다시 방향을 바꾸어 구호소는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긴박했던 순간은 우리 사이에 뭔가를 변화시켰어요. 텐트 안에서 물을 마시며 잠시 쉬는 동안 제니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라이언, 미안해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 못해서.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나도 미안해.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야 했는데. 그 순간 우리 주변의 소음과 혼란은 잠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 속에서 저는 그녀의 눈에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어쩌면 미래를 보았어요. 그날 밤 저는 이 낯선 한국 커뮤니티와 그들의 문화, 그리고 제니퍼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재난이 아니었다면 결코 보지 못했을 새로운 세계가 제 앞에 펼쳐지고 있었죠. 위기는 때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뉴욕의 산불은 일주일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국제구조대와 미국 소방대의 합동작전으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죠. 저는 몸이 회복되자마자 현장에 복귀했고 마지막까지 진화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본 한국 구조팀의 전문성과 헌신은 정말 놀라웠어요. 산불 진화 후 저는 제니퍼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남은 이틀 동안 저에게 한국 문화를 조금씩 알려주었죠. 한국 음식, 언어, 역사. 그녀의 뿌리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은 신선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어색했지만 동시에 편안했습니다. 연락해요, 라이언. 이번엔 진짜로요. 제니퍼의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에도 우리는 매일 영상 통화를 했죠. 점점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후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한국 강원도 지역에 역대급 산불이 발생했다는 거였죠. 뉴스에서는 수천 헥타르의 산림이 불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규모는 뉴욕에서 경험한 것보다 더 컸어요. 그날 밤 제니퍼와의 통화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라이언,
상황이 심각해요. 의료팀이 현장으로 떠나요. 나도 참여하기로 했어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경험한 산불의 위험성을 알기에 그녀가 걱정됐어요. 조심해, 제발.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밤새 생각했습니다. 뉴욕의 산불 때 한국 구조대가 우리를 도왔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그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제니퍼가 그곳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받은 도움과 따뜻함을 돌려주고 싶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팀장을 찾아갔습니다. 한국 산불 구호에 자원하고 싶습니다. 팀장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죠. 라이언, 자네가 갑자기 웬일이야? 저는 제 경험과 한국 구조대에게 받은 도움,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갚고 싶다는 마음을 솔직히 전했습니다. 팀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미국에서 국제구조단을 파견한다는 소식이 있었어. 내가 자네를 추천해볼게. 48시간 후, 저는 미국 소방관으로는 처음으로 한국행 구조단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제니퍼에게 전화했어요. 제니퍼, 나 한국으로 가.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그녀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어떻게? 국제구조단에 자원했어. 너희를 돕고 싶어. 그녀의 감동한 목소리가 제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 대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낯선 나라로 향하는 긴장감과 설렘이 공존했죠. 15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은 산불 관련 뉴스로 가득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역력했어요. 저는 구조팀과 함께 즉시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헬기를 타고 현장으로 향하는 동안 창문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산은 예상보다 훨씬 가파르고 험준했어요. 불길이 그런 지형에서 어떻게 번질지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처음 오셨죠? 한국의 산은 미국과 달라요. 옆자리에 한국인 통역사가 말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민수. 앞으로 제 동반자가 될 사람이었죠. 네, 처음이에요. 지형이 정말 험해 보이네요.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불이 산등성이를 타고 예측할 수 없게 번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현실감이 밀려왔어요. 저는 낯선 나라에서 낯선 지형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준비가 됐을까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지만 제니퍼를 만날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헬기가 현장 근처 기지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국제적인 구조 캠프로 변해 있었어요. 각국의 구조대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한국의 소방관들은 체계적으로 작전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뉴욕의 산불 현장보다 훨씬 조직적이었죠. 라이언,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제니퍼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보는 순간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어색하게 포옹했습니다. 정말 왔네요. 믿기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동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약속은 지키는 편이니까. 첫날부터 한국 산불의 심각성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산불 현장을 직접 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불길은 산 전체를 삼키고 있었고 그 규모는 뉴욕에서 본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연기는 하늘을 뒤덮었고 불꽃은 30m 이상 치솟고 있었어요. 이런 규모의 산불은 처음 봐요. 제 옆에 선 제니퍼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웠던 건 한국 소방대의 대응이었어요. 그들은 마치 군대처럼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각자 맡은 위치에서 정확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본부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상황을 공유했죠. 첫 브리핑에서 저는 한국의 산불 대응 시스템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들은 드론과 인공위성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불길의 진행 방향을 예측했고 그에 따라 방화선을 구축했어요. 또한 헬기의 정밀한 물 투하 기술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까지 첨단 기술을 활용하지 않아요. 제 솔직한 감탄에 한국 지휘관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좁은 국토에서 많은 인구가 살아요. 그래서 더 효율적이어야만 하죠. 그날 오후, 저는 영어가 유창한 한국인 구조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강지훈, 40세의 전직 119 구조대장이었죠. 그는 처음부터 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미국식 방법은 여기서 통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솔직히 그의 직설적인 태도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저도 10년 경력의 소방관이었고
해병대 출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강지훈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첫 미션에서 저는 그와 함께 고립된 등산객들을 구조하러 갔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배운 대로 정면에서 접근하려 했지만 강지훈은 저를 막았어요. 여기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국사는 갑자기 지형이 바뀌어요. 우회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처음엔 고집을 부렸지만 결국 그의 말을 따랐죠. 그리고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면에서 갔다면 불길에 갇혔을 거예요. 강지훈의 지역 지식은 우리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저의 솔직한 감사에 강지훈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뉴욕에서 한국 구조대가 당신을 구했다고 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동료네요. 그날 저녁 캠프로 돌아온 후 제니퍼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의료 텐트에서 하루 종일 부상자들을 돌보느라 지쳐 보였어요. 어땠어요? 강지훈과 잘 지냈나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처음엔 좀 거칠었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하게 됐어요. 그는 정말 실력자예요. 제니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처음엔 좀 날카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마음을 열면 정말 따뜻해요. 내가 한국에 대해 당신에게 더 일찍 이야기했어야 했는데. 그녀의 말에 저는 손을 들어 중단시켰습니다. 이제 직접 경험하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 소방관들과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소주라는 술을 권했고 저는 용기를 내어 한 잔 마셨어요. 강한 알코올 맛에 놀랐지만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한국 소방관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개방적이었어요. 그들은 미국의 소방 시스템에 대해 궁금해했고 저 역시 한국의 방식에 대해 물었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는 문화적 차이를 넘어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료라는 것을 깨달았죠. 강지훈도 나중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소주 한 잔을 들고 제게 건배를 청했어요. 라이언, 처음엔 미국 소방관이 우리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의 용기와 적응력을 봤어요.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했습니다.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우리는 같은 불을 상대로 싸우는 전사들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텐트로 돌아가는 길에 제니퍼와 잠시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우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어쩌면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라이언, 한국에 와서 어때요? 후회하지는 않아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왜 이런 경험을 더 일찍 하지 않았는지 후회돼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요. 제니퍼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별빛이 반사되어 더욱 빛났죠. 이제야 내 세계의 반쪽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이 여정이 단순히 산불 진화를 돕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세계와 제니퍼의 일부분을 이해하게 되는 여정이기도 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 자신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산불 발생 닷새째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바람이 방향을 바꾸면서 불길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번졌고 깊은 산속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 고립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전곡리 마을이 위험합니다. 주민 20여 명이 대피하지 못했어요. 지휘본부에서는 긴급 구조작전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접근로가 모두 불길에 막혀 있다는 것이었죠. 헬기 접근도 짙은 연기와 바람 때문에 불가능했습니다. 육로로 접근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우 위험해요. 지휘관의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저는 강지훈과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의 눈에서도 같은 결심이 보였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동시에 말했고 지휘본부는 잠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결국 저와 강지훈이 이끄는 소규모 팀이 구조 임무를 맡게 되었어요. 제니퍼도 의료 담당으로 자원했습니다. 제니퍼, 너무 위험해. 굳이 내가 갈 필요는. 제 걱정에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내가 가야 해요. 현장에서 즉시 의료 처치가 필요할 거예요. 출발 전 강지훈은 특수 방화복과 산소 마스크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략 회의를 가졌죠. 우리는 북쪽 계곡을 따라 이동합니다. 그쪽이 상대적으로 안전해요. 하지만 중간에 산사태 위험 지역이 있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모두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제니퍼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돌아오자. 제 말에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험한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계곡을 따라 이동하는 동안 주변의 모든 것이 불길과 연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산소 마스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2시간의 고된 행군 끝에 우리는 산사태 위험 지역에 도달했습니다. 이미 산불 때문에 집안이 약해져 있었고 발밑에서 흙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심해. 한 명씩 천천히 건너가자. 강지훈의 지시에 따라 우리는 한 명씩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3명이 안전하게 건넜고 이제 제니퍼, 저, 그리고 강지훈만 남았어요. 제니퍼가 건너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녀 발밑의 땅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순간적으로 저는 그녀에게 뛰어들어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 균형을 잃고 미끄러지기 시작했죠. 라이언, 그때 강지훈이 뛰어와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단단한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3사람의 무게를 감당하기엔 그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놓으세요. 우리 셋 다 떨어질 거예요. 제니퍼가 소리쳤지만 저는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절대 안 돼. 강지훈은 이를 악물고 우리를 끌어올리기 시작했어요. 해병대 시절 배운 기술을 활용해 저는 제니퍼를 먼저 안전한 곳으로 밀어올렸습니다. 그녀가 안전해지자 강지훈과 저도 간신히 올라왔죠. 땅바닥에 누워 숨을 몰아쉬며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도 통하는 안도감이 있었어요. 고마워요, 라이언. 강지훈. 제니퍼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강지훈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죠. 가족이니까요. 그의 한마디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마을에 도착했을 때 주민들은 이미 마을 회관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공포와 절망, 그리고 우리를 보자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너무 위험한데. 한 노인의 질문에 강지훈이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주민들의 얼굴에 희망이 피어났어요. 제니퍼는 즉시 부상자들을 돌보기 시작했고 저와 강지훈은 대피 경로를 계획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온 길은 완전히 불길에 휩싸여 돌아갈 수 없었죠. 동쪽으로 가야 해요. 계곡을 건너면 소방대가 대기 중입니다. 강지훈의 제안에 저는 지도를 살펴봤습니다. 동쪽 경로는 더 험난해 보였지만 유일한 선택이었어요.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합시다.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주민들을 안내하며 마을을 떠났습니다. 노인과 아이들을 팀원들이 업고 천천히 이동했어요. 도중에 한 할머니가 쓰러지셨고 제니퍼가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저는 그 할머니를 제 등에 업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귀에 작게 속삭였어요. 고맙습니다. 미국에서 왔다면서요? 우리를 위해 이렇게까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국적과 언어는 달라도 인간의 온기는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계곡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물살이 평소보다 강했고 건너기 위험해 보였어요. 내가 먼저 건너볼게요. 저는 자원했고 로프를 허리에 묶은 채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살이 저를 덮쳤지만 해병대 훈련이 몸에 밴 덕분에 무사히 건널 수 있었죠. 저는 로프를 단단히 고정시킨 후 다른 사람들이 건너도록 도왔습니다. 모든 주민과 팀원이 안전하게 건너고 마지막으로 강지훈이 건너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존경의 표정이 떠올랐어요. 라이언, 당신은 진정한 전사군요. 그의 칭찬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의 긴장감은 완전히 사라졌고 이제는 깊은 신뢰가 자리 잡았죠. 마침내 우리는 대기 중이던 소방대와 합류했습니다. 모든 주민이 안전하게 구조되었고 우리의 위험한 임무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어요. 캠프로 돌아온 후 우리 팀은 영웅으로 맞이했습니다. 저는 그저 내 일을 한 것뿐이라고 생각했지만 한국 소방관들은 진심으로 감사해했어요. 그날 밤 제니퍼가 제 텐트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라이언, 오늘 당신이 내 손을 놓지 않았을 때 그때 깨달았어요. 뭘요?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그녀의 말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어요. 나도 같은 생각이었어. 그리고 우리는 오랜 시간 기다려온 키스를 나눴습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 대한 진실한 마음을 확인했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어요.
산불 진화 작전은 10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강원도의 불길은 천천히 잡혀가고 있었지만 아직 완전한 진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죠. 저는 이제 한국 소방팀과 완벽하게 호흡을 맞추며 일했습니다. 그들의 방식을 존중하고 제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 배우는 과정이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러웠어요. 구조된 주민들은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제니퍼, 강지우는 틈틈이 그들을 방문했죠. 특히 우리가 구조한 전곡리 마을 주민들은 저희를 가족처럼 대해주셨어요. 라이언 아저씨, 오늘은 한국어 배울 차례예요. 한 8살짜리 소녀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소윤이라는 이름의 이 소녀는 제가 한국말을 배우게 해준다며 매일 저를 찾았죠. 그녀 덕분에 저는 간단한 한국어 인사와 표현들을 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언입니다. 제 서투른 한국어에 소윤이는 박수를 쳤고 주변 어르신들도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순간 제가 단순한 외국인 소방관이 아니라 그들 공동체의 일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한 노인이 제게 다가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분은 제가 없고 계곡을 건넜던 그 할머니였어요. 우리 마을 지켜줘서 고마워요. 당신은 한국의 영웅이에요. 통역사가 그분의 말을 전해주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죠. 제가 한 일은 작은 일입니다. 진짜 영웅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돕는 여러분이에요. 그날 저녁 대피소에서는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산불이 진정 단계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잠시나마 긴장을 풀고 희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한국 전통 음식들이 준비되었고 어르신들은 전통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제니퍼는 저에게 음식의 이름과 맛을 설명해주며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려주었어요. 강지우는 소주를 들고 와서 우리와 건배했습니다. 라이언, 처음엔 미국 소방관이 우리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의심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당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요. 당신은 진정한 형제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했습니다. 저는 소주잔을 들어 화답했어요. 나도 처음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곳이 제 두 번째 고향 같아요. 그 순간 제니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어요. 라이언, 당신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정말 놀라워요. 사실 저도 제 자신의 변화가 놀라웠습니다. 뉴욕의 보수적인 소방관에서 이제는 한국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려는 사람으로 변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소방관의 의미를 다시 깨달았습니다. 국적과 문화를 넘어 생명을 구하고 서로를 돕는 것. 그것이 제가 이 직업을 선택한 이유였죠. 파티가 무르익을 즈음 한 노인이 특별한 선물을 가져오셨습니다. 그것은 전통 한지로 만든 팔찌였어요. 이건 우리 마을의 수호 부적입니다. 당신을 항상 보호해줄 거예요. 그분의 선물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저는 팔찌를 소중히 손목에 차고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죠. 그 순간 모두가 박수를 쳤고 마치 가족 축제에 온 것 같은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제니퍼와 저는 대피소 밖으로 나와 조용히 걸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멀리서 아직도 산불의 붉은 기운이 보였지만 이제는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줄어들어 있었죠. 라이언, 이 모든 일이 끝나면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제니퍼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뉴욕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제니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나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우리가 전에 놓쳤던 것들을 이제는 함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재난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다시 찾았고 더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연결되었죠. 가끔은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빛을 발견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제 꿈에는 뉴욕과 한국이 함께 있었고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위에 제니퍼와 제가 서 있었어요. 그 꿈은 희망과 가능성으로 가득했습니다. 산불 발생 2주 만에 마침내 완전 진화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모든 소방관과 구조대원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으며 기쁨을 나눴어요. 저는 강지훈과 굳은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해냈네요, 형. 제가 한국어로 형이라고 부르자
강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었죠. 그래, 우리가 해냈어. 이제 저에게는 복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온 거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반은 한국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특히 제니퍼와 다시 이별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출국 전날 한국 소방청에서 특별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국제구조팀과 현지 소방관들의 합동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죠. 놀랍게도 저는 단상에 오르도록 요청받았습니다. 라이언 소방관은 이번 산불 진화와 구조작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특히 전곡리 마을 주민 구조에서 보여준 용기와 헌신은 두고두고 기억될 것입니다. 한국 소방청장의 말씀이 통역되자 저는 부끄러움과 동시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간단히 소감을 말했어요. 저는 단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진정한 영웅은 체계적이고 헌신적으로 이 재난에 대응한 한국 소방관들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도운 시민들입니다.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한국의 정신과 문화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말이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지훈이 제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 됐네. 뉴욕에 돌아가도 우리를 잊지 마. 그의 말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이곳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으니까요. 기자회견 이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뉴욕 산불 때 한국 구조대가 미국인들을 구한 이야기와 이번에 제가 한국에서 활약한 이야기가 뉴욕타임스 일면을 장식했다는 거였어요. 국경을 넘은 영웅들 한-미 소방관들의 감동 스토리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은 CNN이 저와 강지훈 그리고 제니퍼의 인터뷰를 요청했다는 것이었죠. 전 세계가 우리의 이야기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네요. 우리는 그저 우리의 일을 한 것뿐인데. 제니퍼는 그런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때로는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행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법이에요. CNN 인터뷰에서 저는 한국 소방 시스템의 우수성과 첨단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공동체 정신에 대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강지훈은 미국 소방관들의 용기와 적응력을 칭찬했고 제니퍼는 두 문화 사이의 가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방송 이후 뉴욕의 한인 커뮤니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제가 뉴욕으로 돌아오면 특별한 환영 행사를 열고 싶다고 했어요. 또한 양국 소방관들의 교류 프로그램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전곡리 마을 주민들, 함께 일했던 소방관들, 그리고 강지훈과 그의 가족들까지. 그들은 저에게 한국 전통 선물과 편지를 건네주었어요.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제니퍼와의 이별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한국에서의 의료 임무가 남아있어 저와 함께 돌아갈 수 없었거든요. 한 달 후에 돌아갈게요.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그녀의 물음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이라도 기다릴 수 있어. 우리는 마지막으로 포옹했고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문 밖으로 손을 흔드는 그들을 바라보며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번 여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뉴욕에 도착하자 예상대로 엄청난 환영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방서 동료들, 언론, 그리고 특히 한인 커뮤니티가 대거 나와 저를 맞이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라이언, 당신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다리를 놓았어요. 한인 협회장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그 다리를 놓았습니다. 이후 몇 주 동안 저는 여러 매체와 학교에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한국의 첨단 소방 시스템, 효율적인 재난 대응,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따뜻한 정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죠.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고 한-미 교류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 소방서에서는 한국의 방식을 일부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저는 기꺼이 그 가교 역할을 자처했어요. 강지훈과는 매주 화상통화로 소식을 주고받으며 양국 소방관들의 교류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니퍼가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동안 제 심장은 두근거렸어요. 입국장에서
그녀를 발견한 순간 모든 것이 제자리에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돌아왔군요. 약속했잖아요. 돌아온다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서로의 문화와 세계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더 깊고 단단한 관계로요. 한 달 후, 강지훈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미국 소방관들에게 한국의 산불 대응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 왔죠. 우리 셋은 다시 함께 모여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라이언, 당신 덕분에 한국과 미국 사이에 새로운 다리가 생겼어요. 이건 단순한 구조 활동이 아니라 문화적 교류의 시작이었죠. 강지훈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다리예요.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닌 시작이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음 해에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소방관 교환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제니퍼는 뉴욕의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 문화 교류 행사를 계획하고 있었죠. 오늘날 저는 여전히 뉴욕에서 소방관으로 일하고 있지만 이제는 한국과의 교류 담당자라는 새로운 직함도 갖게 되었습니다. 제니퍼와 저는 함께 살고 있으며 우리의 집은 한국과 미국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간이 되었어요. 매년 우리는 한국을 방문합니다. 특히 전곡리 마을은 우리에게 제2의 고향이 되었죠.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가족처럼 맞이해주고 우리 역시 그들을 가족으로 여깁니다. 강지훈과는 평생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며 양국의 소방관들이 서로의 문화와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어요. 가끔 저는 그날 뉴욕의 산불 속에서 제가 죽음을 직면했던 그 순간을 떠올립니다. 만약 한국 구조대가 오지 않았다면, 만약 제니퍼가 그 헬기에 타고 있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운명이란 참 이상한 것입니다. 한 번의 재난이 새로운 시작이 되고 두 문화 간의 가교가 되었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경험을 통해 저는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고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희망과 인간애가 빛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놀라운 나라와 그곳 사람들의 따뜻함, 그들의 기술과 정신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전령사가 되었습니다. 재난은 끝났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국경을 넘어, 문화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요. 그것이 진정한 영웅의 여정이 아닐까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사랑입니다.